네, 반갑습니다. 손인입니다. 자, 신금일간까지 했고요. 금수, 토에 대한 일간들은 오늘이 마지막으로 다 끝날 테고, 다음 시간에는 정병화, 그 다음에 갑을목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자, 개수일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민, 계묘, 갑진, 을사년까지 목이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키우고 생하고 기를 것들 또는 생산 활동, 수단에 대한 부분들을 경험해왔다.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돼왔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식상이라는 건 현장 경험이라든지 생산에 내가 직접 참여하는 형식으로 가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내 사주에 없었다면 그런 생산 활동적 수단적인 부분들을 경험해 본다. 일단 키워보고 만들어보고 생산해본다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많이 와 있었죠. 이제는 내년부터는 화만 오잖아요. 을사년의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화에 대한 재성에 대한 생각을 꼭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민 계묘 갑진에 내가 생산해보고 참여해봤는데 해봤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오더라가 내년부터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결과에 대한 뭐 부분도 될 수 있고 또는 그거에 대한 경제적 가치, 교환 가치를 갖는 거예요. 식상이라는 건 생산 가치, 생산 사용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경험해 봤다면 이제는 사용된 거를 교환한다. 부가가치를 더 붙여서 부가성 있는 부분으로 해서 이제 유통이라든지 또는 뭐 물류 보관, 창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물건에 그런 피가 붙잖아요. 부가가치가 더 붙여주고 유통이 되는 거죠. 생산품을 외부에 갖다 팔면 물류 비용도 들 테고, 또는 그 인건비가 더 많이 들 테고, 그렇게 되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운이 내년이다. 그래서 결과를 볼 수 있고, 임수는 좀 모험적인 부분들이 더 많았다면 개수는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내 소유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운도 내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일간 자체가 한 5년 정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신축년 이후부터는 크게 그 운의 부침이 크진 않았다. 하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결과가 나왔죠.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제 그것을 더욱더 더 외부적으로 더 활동적으로 넓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내년에 좀 있을 겁니다. 내년에 재성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내 거는 가졌어요. 근데 더 갖고 싶어요. 그래서 제 것까지 내가 팔아줬어요. 뭐 이런 거. 또는 제3자 물류를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돈이 좀 나와서 재투자하는 거죠. 재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내년에 내후년 정도에 당락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돈을 확 더 벌 수 있냐, 내 거 아닌 것까지 이용해서 벌 수 있냐, 아니면 망하느냐, 그런 갈림길이 정미년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인성운으로 넘어가니까 또 이제 배우는 시기가 찾아올 테고, 그래서 흐름적으로 맥락 전체적인 흐름 세운의 흐름적으로 보면 개수일간 자체는 내년 뭐 을목과 더불어서 가장 음간 자체는 내년 운 자체가 크게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양간이 좀 문제예요. 자, 제가 뭐 써놓은 부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정제라는 거는 내 영역적인 거, 내 거라는 부분들, 법인카드가 아니에요. 내 카드 쓰는, 내 카드에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을 정제라고 하는 거고요. 법인카드, 내 돈처럼 쓰는 그런 물 쓰듯이 할 수 있는 걸 편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제인데 지지는 편제에 기반이에요. 그러면은 내 돈 아닌 것들도 내 돈이 될 수 있는, 내 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회사에서 나한테 법인카드 줬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의 실체적 지지는 실체라고 그랬죠. 실질적인 부분은 회사에서 준 거죠. 어찌됐든 내가 내 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 내년의 운이니까 아주 긍정적인 부분으로 되는데, 이제 내년 하반기 가면 회사에 이제 법인카드에 대한 내역서가 이제 날라오는 거죠. 그때는
좀 불안불안하겠죠. 이거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는 게 하반기 정도 되는 그런 으로 보시는. 그리고 내년에 재성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강하게 왔잖아요. 병호라는 자체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욕구, 욕망들이 계속 내가 자꾸 외부에서 건드는 거죠. 리얼 월드에서 자꾸 돈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나도 그거 해봐야 되겠다. 나도 투자해봐야 되겠다. 야, 코인? 나도 한번 해봐야지. 너 돈 벌었어? 여기저기서 돈 벌었다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흔들리죠. 나도 투자해보고 싶고. 야, 돈을 일단 벌었어. 정제니까 내 영역에다 갖다 놨어. 내 집에다가 딱 모셔놨어. 근데 여기저기서 이제 거기 이렇게 막 여러 군데 하지 말고 한 군데다 그냥 몰빵해. 그럼 나처럼 되라고 옆에서 친구가 그러는 거야. 그럼 나 어떻게 해? 그래? 이렇게 해봤자 뭐 적금 들고 뭐 해고 뭐 해봤자 얼마 안 돼. 근데 일단은 내가 열심히 벌어서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좀 더 모험을 해보자. 그렇게 꼬시는 애들이 항상 옆에 내년에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홀랑 넘어가겠죠. 이제 분산 투자했던 것들이 하나 마이너스도 하나 플러스 나면 이제 멘징 되는 거야. 멘징 됐었잖아요. 근데 내년에 하반기 언제냐면 얘네들이 한 8, 9월 달에 와가지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홀랑 넘어가서 10월, 11월 달에 이제 묻어두는 거죠. 돈을 딱 투자하는 거야. 재생살로 해가지고. 근데 불안하겠죠. 이제까지 내가 안 해본 거였어. 근데 친구 말 듣고 해봤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보 지식 자체도 내가 없을 뿐더러 해본 적도 없고 경험도 없어. 노하우도 없어.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심어지는 시기도 내년이다. 왜? 돈의 욕구가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건들기 때문에. 자, 그러면 투자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투자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그리고 좀 신중하게 어찌됐든 안 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재성이라는 건 내 마음이라든지 내가 가진 뭐 문서라든지 그런 걸 팔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투자하려고 해서 다른 데다 묻어놨던 거 또는 다른 데다가 이제 적금해놨던 거, 금사놨던 거 이거를 현금화해서 유동성이 생기죠. 재성이라는 건 현금 유동성이에요. 현물 유동성. 인성이라는 거는 부동성이 더 커요. 한번 사놓으면 몇십 년, 한 10년, 뭐 몇 년 오랫동안. 그래서 환금성이 어려운데 재성이라는 건 환금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유동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는 것도 다 재성운에 있으니까 내년에 그럼 문서를 사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문서를 사는 사람들, 인성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무기토 일간들이 아마 살 거예요. 그러면 개수는 무토한테 문서를 팔고 현금을 받죠. 현금을 다시 돌리는 거죠. 그런 이제 일간에 따라서 재성운이고 또는 인성운이 왔으면 문서를 내가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개수 자체는 문서가 나간다에 집이 팔린다, 땅이 팔린다, 증권이 팔린다, 계약했던 것을 해지하면서 해지금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개수일간들은 쓰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새로운 투자처를 마련하는 것도 개수일간들이고요. 그게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연의 흐름에 따라 세운의 흐름,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또 달라질 테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러한 현상, 상황들이 생긴다. 그것을 관찰하면서 내사주의 프로그램 자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하시고 뭐 사지오화라는 오화 자체, 지지 자체의 환경 자체가 조금 나한테는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절지기 때문에. 절지라는 건 끊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절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재성이라는 건 현실적 예측력을 뜻합니다. 근데 절이라는 거는 예측이 안 돼. 패턴이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뇌 구조 자체는 항상 어떤 부분들을 내 경험이나 노하우로서 예측을 한 다음에 해야지 안정감을 갖잖아요. 근데 절지라는 건 안정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절절한 거야. 그렇게 돼서 이 절지라는 거는 또 반전의 계기도 됩니다. 그렇게 한 단락이 끝나는 시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전되는 상황 또는 전환되는 점, 전환기,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부정적으로 온다면 내년에 크게 옵니다. 내년에 미토라는 묘지가 오기 때문에 절됐다. 절에서 묘로 가는 거죠. 묘절텐데 순서적으로는 음가는 이제 거꾸로 가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묘라는 거는 집착된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때가 될 수 있고, 야 그때 하길 잘했다. 이 부분들을 내가 그때 했기 때문에 더 크게 될 수 있었다. 더 많은 돈을 거머쥘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됩니다. 그래서 좀 내후년 운기를 생각하신다면 내년에 좀 신중하셔야 하는, 너무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제 쫓아가면 어디지 여기가 절벽이었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편재라는 건 좀 즉흥성이 있어요. 그래서 도파민이 막 활성화되고 모험심이라든지 프론티어 정신, 콜럼버스의 남미 대륙을 내가 새롭게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남성성이고요, 편제는. 그래서 안 가본 투자처에 그냥 훅 들어가는 거죠. 될 것 같아. 옆에서 막 부추겨.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신중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조금 천천히 신중하게 고민하고 판단해야 된다. 한번 알아봐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보에 대한 탐색 자체도 금에 대한 부분도 강조가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생각, 정신, 학문, 학습, 수용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가져가셔야지 내년을 잘 보내실 수 있다. 자, 그리고 오화 자체는 이렇게 좀 꽂히는 거예요. 병화는 전체성이거든요. 정화는 부분성이에요. 병화 정화가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 병화에 그 흑운 차일이라고 이제 병화는 임수가 봐야 된다. 말 되지도 않는 소리예요. 병화는 임수로 수국화한다라는 거는 양적인 부분, 전체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셧다운 키는 거, 껐다 키는 그런 작용인데, 전체적으로 작용해서 아예 빛을 차단하는 용도로 임수가 쓰이는 거고, 그러면 병화 개수는 빛의 세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예, 뭐 태양이 쫙 떴어 그러면 아예 그냥 검은색 그런 커튼을 다 막아버려. 빛을 차단하는 용도는 임수고, 야 빛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유리창에 색깔 입혀가지고 빛이 어느 정도 세게만 안 들어오는 세기 조절, 내부적인 질적 조절을 개수가 하는 거고, 임수는 아예 그걸 물리적, 양적으로 조절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거의 양적 차단이냐, 질적 차단이냐, 빛의 세기 조절이냐, 빛의 차단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임수와 병화, 개수와 병화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성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개수가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이에요. 임수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이지만 나는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총무팀장, 총괄팀장이래요. 근데 임수 병화는 총괄팀장인데 구체적으로 저 사람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이 맡은 역할이 뭐야. 그냥 여기 가서 저 하세요. 또 저기 가서 또 이거 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사람의 전문적인 영역이 없는 건데, 개수는 전문적인 영역이 있어요. 대신에 다른 데 가서는 별로 이렇게 총괄적으로 핸들링하는 건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지, 좋다 나쁘다, 그릇이 크다 그릇이 작다, 요즘 사회는 전문성이 훨씬 더 중요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합참의장 이렇게 얘기하면 그릇은 크다고는 하겠지만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근데 당신이 주로 하는 게 뭡니까를 더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 나쁘다의 개념으로 진입을 하시면 사주가 전혀 보이질 않으실 거예요. 자, 설명이 좀 길었네요. 15분 있네. 자, 그러니까 내년에 신금이 편인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그런 전문적인 영역, 생각,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시각에서 탈피하셔서 현실적으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나오시고, 그리고 정인이 천간에 경금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화급금 받는 거잖아요. 병화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는 공부만 하고 있어. 학문 연구만 했어. 내년에는 개발 성과 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현실성이나 가시성 그리고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 내가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대학원 진학을 못 하는 거야. 아니면 박사과정 하다가 다시 회사에 취직하거나 취업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이민년부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활동 또는 그거에 대한 생산 활동이나 현장에서 일을 했다면 내년에는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는, 그래서 목이 있으신 분들은 내년에 내가 했던 부분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조금 이제 상관정제냐 식신정제냐의 그런 차이는 좀 있지만 어찌됐든 내가 활동했던 부분에 어느 정도 경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병정화는 병화가 있었다고 하면은 내가 갖고 싶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에서 그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리고 정화가 있었던 분들은 정병화가 있었다. 수가 화기가 많잖아요. 뭐 정병화라든지 지지의 5화 4화라든지 일이 많아요. 해야 될 결과를 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재성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일벌레라고도 합니다. 재성이 많은 사람들 가만히 못 있어요. 뭐라도 해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고 소유에 대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거 해서 내가 가져야지, 저거 해서 내가 뭘 만들어야지 라는 목적성, 목표성이 강한 게 개수일간, 수일간이 화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빠요. 항상 가만히 못 있어요. 재성이 있으면. 자, 내년에 좀 문제되는 게 천간에 무토 경금이 있으면 좀 힘들다고 했죠. 그럼 이제 내년에 해줘야 될 일들이 많은 거예요. 재생관 해야 되잖아요. 화생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결과 냈어. 그거 회사한테 바치거나 남편한테 바치거나 뭔가 조직을 위해서 내가 힘쓰는 운이다. 또 나 또한 그러한 능력을 사람들이 알아봐 준다. 그래서 쟤 일 잘하는 애. 일 잘했어. 그러면서 또 일해야 돼. 왜냐면 회사를 위해서 계속 봉사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자, 내년에 기토를 원래 가지신 분들은 기토의 세기가 기토의 명분이 붙어요. 화생토로. 재생살이죠. 그러면 관이나 살 자체, 편관 자체는 나를 극하는, 나를 통제하는 오행이 더 강해진다라는 소리도 되는 거고,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는 급작스러운 어려움이라든지 생각지 않은 그런 방향성으로 가서 좀 힘들어지는 그런 시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간에 기토가 있는데 내년에 투자라든지 투기라든지 그런 걸 하시면 무조건 거의 90%는 망한다고 해요. 그 명에 따라서 원국에 따라서 기토가 내가 활용하고 내가 그게 있어야지만 쓰는 명도 있어요. 간목이 있던지 을목이 있던지 문제가 와야지, 급작스러운 재난 상황이 와야지 내가 할 일이 생기는 명도 있어요. 식신제살이라든지 상관 합살명인데 목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냥 기토만 있어요. 뭐 비겁에다가 기토 있다. 내년에 화가 왔어요. 그러면 이거 사기 당할 수도 있고
재탈이 날 수도 있고 금전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투자는 안 하시는, 그리고 기토가 내년에 오화가 오면 록이 돼요. 그럼 강한 기토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기토로 다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날 때리던 그런 평관놈이 있었는데 이제 날 때려도 된다라는 허락같이 허락 또는 어떤 면허까지 딴 거야. 경찰이었어. 근데 폭력 경찰로, 하여튼 뭐 그런 뭐 영화적인 상상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내년에 기토가 있으신 분들은 투자는 조금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거예요. 만약 투자할 일이 있다면 절반만 하세요. 3분의 1만 하세요. 최대한 좀 적게 하시면 좋고, 천간에 개수, 임수, 뭐 비견, 겁재들이 있다. 내년에 화가 왔다. 그럼 시끄러워져요. 나눠 가져야 되고 분배해야 되고, 또는 네 거 내 거에 대한 소유의 그런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내년입니다. 만약에 천간에 임계수가 있는데 화가 없어요. 그럼 상관이 없어요. 화가 있는 명은 원래 그렇게 살았어요. 원래 투쟁하며 살았어요. 근데 내년에 화가 없던 명들은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왜? 없던 돈이 제 거냐 내 거냐, 돈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쟁제에 대한 개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지에 누가 관을 가지고 있냐, 재생관을 누가 받냐, 또는 재생사를 누가 받냐. 천간에 비견 겁재들이 많다면 관으로 사를, 뭐 편관이나 정관으로 해서 통제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지의 관계성을 좀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수일간 너무 많이 했네요. 이렇게 다음 시간에는 아마 지지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